네, 반갑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자, 일요일을 또 잘 보내시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들으셔야 되겠죠. 매주 종목 진단을 듣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따끈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 지분 변동에 따른 종목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자기가 보유한 것에서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처분 종목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5% 이상 신규 편입한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분 종목으로는 세방전지, HDC,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은 쌍용 CNE, 그 다음에 HSD 엔진,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6종목 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방전지 먼저 알아볼게요. 세방전지가 사실은 이제 뭐 2차전지의 그 할아버지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아주 멋진 그런 어떤 종목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축전지라든지 2차전지, 이 당시에는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다지, 네,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2004년도, 2005년도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 지금까지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선저격이죠. 네, 그래서 세방전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1,400원대 하던 게 이제 14만까지 갔으니까 100배 간 종목입니다. 10,000% 올라간 거예요. 10,000%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여준 이런 종목인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당연히 뭐 배터리 팩이라든지 이런 쪽 자회사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재작년 연말이죠.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간 모습도 그러한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세방전자면 잘 모르시겠지만 로켓 배터리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로켓 배터리, 그게 이제 세방전지의 자회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축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방 리튬 전지인가 이제 이름이 그래요. 자회사가 그게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미래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기업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그 외제차 기업들하고도 지금 협력업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산차 업체들 당연히 협력업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이 거래처가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기도 하고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성장성도 좋고요. 시총도 지금 1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만한 그런 종목이죠. 만만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돈도 많이 벌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유보율이 17,000%, 부채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 굉장히 단단한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대부분 이래요. 이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어디까지 연결시킬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시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이제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즉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작년 초에 있었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게 14만원까지 가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7만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해가지고 전고점 근처까지 갔는데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주가의 그런 어떤 향후 방향성을 꼭 결정한다. 그 부분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전고점 못 넘었기 때문에 주가가 흐르는 모습이고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 상황에서 지금 밀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다행인 것은 지금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 상승은 이제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골든크로스를 통한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겠죠. 75,000원에서 8만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그다지 썩 좋은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7,000원에서 7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래봤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0% 남짓하는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기업은 굉장히 좋고 탄탄하고 뭐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 앞으로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다는 이야기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뛰었다는 것은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은
기간 조정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이제 더 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지지선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할 것 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넘기느냐, 넘기려면 한 방에 넘겨야 되는데 그런 재료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단기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는데,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 접근 말고는 지금은 그다지 매력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서 75,000원, 8만원대까지의 단기 상승, 요걸 한번 노려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창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들어갈 위치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단기냐 장기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비중 조절도 같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그냥 홀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은 6만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남짓한 그런 여유가 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6만원 이탈하면 힘들어요. 네, 6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6만원 지지선으로 꼭 보시고 아래쪽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아시아나항공. 이것도 이제 이번에 국민연금이 이제 집어쳐! 그러면서 이제 팔아먹었다 이 얘기인데, 자, 어쨌든 뭐 좋아요. 뭐 팔아먹었든 어쨌든 뭐 상관없는 거고,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여행 관련해가지고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다시 조금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있고, 또 아시아나가 정상화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항공사들의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풀려있는 상태가 되죠. 이제 뭐 격리 이런 게 면제됐고 또 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제 무비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여행 상품도 지금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네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상반기 시점에서 뭔가 대단히 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반기 시점에서 괜찮아질 거다 싶지만 또 하반기에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2차 유행이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약이,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어떤 방역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이건 것들은 여전히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서서히 증가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일단 다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아니면 뭐 저가항공주든 간에 다 홀딩 하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고요. 지지선은 제법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2만원을 전후로 한 가격대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이라면 일단은 항공주 쪽에 관심이 있다, 또는 나는 위드 코로나 종목이 한 개도 없다, 그런 분들은 매수 의견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구간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다, 이 부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한항공하고 좀 달라요. 대한항공은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매수 따라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3만원 정도에 붙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31,000원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그래도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신다라면,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그러면 이제 이건 조금 더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이제 가격을 조금 낮춰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 대신에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는 있지만 당장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유리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연금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HDC 볼게요. HDC는 이거는 쉽게 사실은 살아나기가 좀 어렵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인식 자체가 안 좋잖아요. 네, 이 인식 자체가 안 좋은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반성을 하고 있고 빨리 이것을 뭐 극복하겠습니다, 이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회사를 없애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네, 상당히 이제 좀 피곤한 상황에 몰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도 그럴만하죠.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이제 보통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이게 정상화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옛날 같은 어떤 그런 명성을 되찾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빠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후속적으로 뭔가 또 나쁜 어떤 그 조치라든지 이런 거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7,000원을 깨지면 이제 이거는 안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7,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발을 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안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부담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서도 사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반등 나올 때 좀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뢰 회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길게 내다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주택 공급이나 이런 쪽에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건설주들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보시면 다른 건설주들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같은 주택 공급에서도 뭔가 이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돼서 신저가가 다시 한번 발생이 된다면 이 종목은 그냥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의견에 대한 부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뭐 어떤 분들 이제 그렇죠. 악재에서 사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역발상 이야기하시는데 역발상도 좋고 뭐 악재도 다 좋은데 주식을 그냥 다시 하시려면 이게 이제 저점 지지는 무조건 돼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저항에 대한 부분에 부딪혀서 끌려 내려가면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세를 돌릴 때,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 아,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라고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안타깝지만, 네,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하는 방향들을 고려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산 종목도 한번 볼까요? 메리츠 금융주 좀 먼저 볼게요. 이거는 뭐 자사주 속각부터 해가지고 뭐 이 자사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친듯이 올라간 종목인데 이걸 지금 해와가지고 비중을 늘렸다? 지금 고점에서 이 연기금이 하는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하는 게 고점 매수가 특기인가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죠. 예전에 그 LG에너지솔루션도 미친듯이 사더만 지금 이걸 또 여기서 이만큼 사들였다고 이 위치에서 야 이거 퀘스천 마크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뭐지?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팔아치운 거를 지들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차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추세가 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61선 끼고 들어가는 상태죠. 위쪽에 저항도 만났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고점 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네. 정고점 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고점을 넘지 못하는 종목들은요 추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한 번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위쪽의 저항이 굉장히 두꺼울 걸 생각돼요.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간다? 아 이미 반영을 많이 됐을 걸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네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라인대가 지금 42,000원쯤 되려나요? 네. 42,000원쯤 되네요. 42,000원을 넘어가는 시점이 나온다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정고점 넘어갈 수 있는가? 그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방향처럼 이렇게 꺾여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냅다 팔아버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대를 본다면 이게 뭐 36,000원대까지만 끌려 내려가면 아마 추세가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000원 위쪽에서만 보유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선 조금 넉넉하게 보신 분들은 33,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36,000원 정도로 그냥 선 그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들어가시는 걸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 시점에서 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횡보 굉장히 오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미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추세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이탈한다 그러면은 중장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쌍용 볼게요. 쌍용 CNE. 시멘트 쪽은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시멘트 쪽은 이제 건자재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순환하는 테마인데 재건축, 리모델링,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유연탄 가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시멘트 업계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어떤 시멘트도 괜찮을 것
것 같아요. 뭐 한일 시멘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려 시멘트도 있고, 뭐 아시아 시멘트, 뭐 쌍용 CN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쌍용 CN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죠. 지금 이게 주가 좀 들어온 상태가 돼서 오히려 매수 접근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8,000원 근처에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지지라인이 좀 두꺼운 편이니까요. 여유 있게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다른 시멘트가 있지만 네, 시멘트 업종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쌍용 CNE는 없어요. 다른 시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멘트 업종은 일단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HSD 엔진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네. HSD 엔진은 예전에 우리가 월급 종목이었던가요? 관심 종목이었던가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게 2020년도 여기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5,000원이 채 안 되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 시점에서 이제 봤었는데 100%가 넘어갔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나면 벌어진 이격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가격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 가격 인정 구간이 벌써 1년여가 다 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박 엔진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어떤 활황성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올라온 부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이제 조선업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응하시기엔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대응하시려면 장기로 봐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운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이 좋아야 돼요. 지금은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스태그는 아니에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더라? 슬로우플레이션이라던가요? 저성장, 그 다음에 고금리 이런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 성장 속도보다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나가는 거, 물가 인상이 더 빠르게 나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하고는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물동량 많아지고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해운과 조선 쪽에도 이제 차례가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한참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해운주가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지를 그냥 장기적으로 나는 보유하겠다라고 독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가 깔려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접근하시더라도 소량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라인 때는 일단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8,500원 정도가 지지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8,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약간 애매해요. 근데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상관없겠습니다만 8,500원 지지선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매수 접근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8,700원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주거나 뭐 그냥 나는 그냥 막 살란다 그러면 9,000원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면 적당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홀딩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이네요. 세방전지, HDC,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쌍용 CNE, HSD 엔진,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무료방송이 또 있잖아요. 그죠?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무료방송 잊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